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를 한번 배워볼게요. 용해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용해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배운 걸로 아는데 용액이란 거 배웠죠. 용액.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섞인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만큼 녹아 있는가를 용해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앞에 복습부터 시작해서 용해도까지 가볼게요. 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두 글자로 용해라고 해요. 용해랑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적을게. 융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융해. 융해는 뭐지? 융해는 고체의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하죠. 용해는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이 녹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녹는다는 똑같은 물질에서 얼음이 물이 되는 거, 똑같은 물질이잖아요. H2O라는 얼음이 물이 되는 걸 융해라고 하고, 그다음 물 안에 다른 물질을 넣어서 섞는 것,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와 융해를 잘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것 자체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용액은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는 용매는 물이죠, 물. 물 같은 걸 용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소금물로 쳤을 때는 소금이 용질, 물이 용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설탕의 용해 과정인데, 그럼 설탕을 물에 녹인 거니까 용질은 설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용매는 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액의 이름이 설탕물이 됩니다. 용매, 용질, 그리고 용액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주세요. 물론 용매로는 뭐 에탄올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액체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질이라고 해서 꼭 고체, 그다음에 용매는 액체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용질과 용매가 둘 다 액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 뭐가 녹고 뭐가 녹이는 거고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통은 보통은 고체예요. 보통은 고체 상태인데 액체일 경우 양이 적은 게 용질입니다. 양이 적은 물질이 용질이고 양이 많은 물질이 용매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사실 안 물어보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적어드렸어요. 여기는 뭘 적는 거냐면 용질과 용매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용액이 되죠.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만나면 용액이 된다.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용액이란 말을 많이 쓰죠. 수용액은 용매를 물로 사용한 용액이에요. 용매를 물로 쓰고 다른 어떤 물질을 녹여서 만든 것을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용액 종류 세 가지.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어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을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포화용액. 포화 상태이다. 내가 만약에 용매라고 칠게. 이 용매가 받아들일 만큼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용매가 가질 수 있는 용질을 모두 다, 녹일 수 있는 용질을 모두 다 녹여서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으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불포화 용액. 그 다음에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으면, 이거 많이 녹아 있으면 더 이상 안 녹고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탕물이 있어. 그럼 물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녹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덩어리가 안 생기고 계속 잘 녹았는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지. 이렇게. 맞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균일 혼합물은 아니게 되죠. 여기 이제 고체가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고체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 포화 상태를 지났다. 과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들은 뒤에 용해도 곡선을 할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좀 잘 살펴봐 주세요.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포화 상태이고, 그때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포화 용액이라는 게 중요한데, 포화 용액은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 하죠. 이 일정한 양의 용매를 100g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온도에서 용매, 일정한 양의 용매, 즉 100g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 예를 들어 어떤 A 물질은 물 100g에 A 물질이 최대로 20g까지 녹을 수 있대. A20 이렇게 녹으면은 얘는 딱 맞춰서 녹은 거니까 포화 용액이 되겠죠. 근데 A 30g 녹였대. 얘는 20g까지 녹이는 게 최대인데 30g 녹였대. 그럼 이 용액은 뭡니까? 그치, 과포화 용액이죠. 용질이 더 많지. 맞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도 같은 경우는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는 용해도는 항상 일정하고요. 그리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용해도를 논할 때는 보통 고체와 기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원래 용해도의 정의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20도씨에서 용매 100g에 20g 녹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용해도를 정의하는데, 사실은 온도가 달라지면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요. 이거의 예시를 잘 알 수 있지. 커피 타본 사람 알겠죠? 커피 믹스 같은 거 타본 사람은 아는데,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커피 믹스를 녹이면 잘 안 녹아요. 언젠간 녹게 되는데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아요. 뜨거운 물에 탈수록 더 잘 녹는 거예요. 그리고 고체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체, 밀도할 때도 말해줬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탄산음료를 한번 떠올려 볼게. 탄산음료는 우리가 어디에 넣어놓지? 일단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뚜껑을 열어서 보관합니까? 닫아서 보관합니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놨다는 것은 압력이 어떻다는 뜻이야? 뚜껑을 닫아놨다.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음료를 누르는 힘이 적어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음료를 누르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경우죠. 높으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이 안에, 탄산음료 안에 기체가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탄산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시원할 때 뚜껑 따자마자 바로 먹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녹인 것을 탄산음료라고 하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조건,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으면,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증가하게 됩니다. 탄산음료를 떠올리면 쉬워요. 그다음 고체의 용해도는 커피 믹스 같은 걸 떠올리면 쉽고,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그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뒷페이지에 용해도 곡선이 나오거든. 그 용해도 곡선이 대부분 고체 물질에 대한 용해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고, 기체의 용해도는 그 용해도 곡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용해도가 변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